자, 그리고 이 집회에 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다른 포인트에서 이 돈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. 이런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. 예, 관제 데모. 예. 네, 관제 데모 의혹. 그리고 실제로 그 정경련의 자금이 네, 뭐 어버이연합 유입되고. 등 유입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. 그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.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. 저희가 제보자가 네. 좀 이거는 익명을 요구해서 저희가 네. 이거를 제대로 사실 녹취도 하고 어떤 그 증거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.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요. 시아버님이 박사모에 가입돼 있었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시아버님이. 시아버님이 예. 그러다 보니까 내일 꼭 탄핵 반대 집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 분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같이 가자고 예, 같이 한 거예요. 가자고 박사모 계속 집회를. 박사모 집회에 젊은 애들이 꼭 그러니까 박사모 집회가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. 좀 뭐 유모차도 등장하고 좀 젊은 분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갖고 빈 유모차가 등장했어요. 그렇죠. 예,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도 찍으려고 제가 사실 그날 유모차를 찾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좀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더라고요. 네. 딱 며느리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오고 싶고 네. 또 시아버님의 말이니까 거기 가서 박사모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날 무렵에 이분들이 깜짝 놀랄 장면을 본 거죠. 갑자기 마스크를 쓴 좀 중년의 남자가 오더니 네. 시아버님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일당 7만 원을 주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. 그 다음에 예. 이 같이 갔던 며느리가 깜짝 놀란 게 예.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 하니까 예. 갑자기 며느리는 수당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젊다는 이유로 3만 원이 더 붙어갖고 네. 그리고 이분이 그 인증샷까지 이게 다 현찰이에요? 현찰이죠. 인증샷까지 찍어갖고 이분이 지금 딱 봉투에 있는 것을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하신 거예요.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니까 혹시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네. 저희가 증거는 지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. 네,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고 저 엄연 증언도 네. 저희가 다 녹취를 해놓은. 저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좀 익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취재원 보호를 해야죠. 네, 제가 왜 그러냐면 고부가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제대모를 의심했는데 네. 실질적으로 현금이 거래되는 현장이 포착됐던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며느님은 그 10만 원을 받아갔습니까? 그분은 절대 못 받을 수가 없어갖고 자기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면 그 시아버지에게 7만 원, 또 며느리에게 10만 원을 건넨 마스크를 쓴 중년의 남자는 누구예요?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물어봤더니 네. 한마디로 모집책이 있는 것 같아요. 모집책?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몇 명을 모집했으면 그 희한하게 이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면요. 네. 순수하게 오신 분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. 제가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순수하게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? 개인적으로 상당수가 오신 분들은 예. 뭐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좀 이렇게 조직적이나 그날 뭐 어디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였고 이주 노동자들이 나왔다고요? 이주 노동자도 보려고 희한하더라고요. 어, 러시아 사람들도 보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였고 네. 좀 이상한 현상을 이상하게 그날따라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제가 볼 때. 아프리카 사람들도 좀 많았고 그랬는데 이 어떤 단체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은요.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.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섹터를 점령을 네. 해갖고 좀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아갖고 네. 그래갖고 이제 집회가 딱 끝나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명단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래서 그분이 다가오더니 서로 얼굴을 아니까 네. 한 번이 아니니까 이미 얼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 하니까 네. 거기서 며느리는 10만 원 근데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며느리는 안 받고 예. 아버님 7만 원을 받는 현장이 목격됐죠. 그러면은 그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 쓴 중년 남자가 누구로부터
전부터 모집된 그렇죠. 모집책인가 이제 이게 이제 취재 그렇죠.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. 그 저희가- 부분은 좀 취재를 앞으로 저희가 하셔야 그거는 되는. 앞으로 예. 그분이 분명히 전화번호나 어떤 카톡이나 연락책이 있으니까 네.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네. 앞에 상황은 좀 확인을 이제 그렇죠. 하셔야 되겠네요. 이 돈이 어디서 나오고 네. 도대체 누구의 그 윗선이 또 있을 거니까 그렇겠죠. 그것도 저희가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. 예. 1인당 7만 원.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7만 원, 또 젊은 사람들은 10만 원을 원. 주더래요. 네.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인 거래요. 그렇죠. 이렇게 그러니까 인원수를 채워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요.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차원에서 모이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.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. 그 7만 원을 받아가는 아버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싶네요.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아르바이트?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심정은 그거였어요. 네. 아버님이 박사모 집회에 나가는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차마 그 아버님을 모시고 갔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던데 아버지는 좋은 일 하면서 돈까지 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 이 탄핵 반대 집회를 특징을 보면요. 이 구호가 참 무서워요. 계엄령을 선포하라. 네. 그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아시겠죠? 여기서는 이 탄핵 반대 집회인데 희한한 구호들이 나오고 기승전 제가 좀 방송을 좀 쭉 들어보다 보니까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네. 김대중 빨갱이, 문재인 빨갱이 계속 이런 소리가 나와갖고 참 거북할 정도였는데 정말 태극기 가장 속상했던 건 뭐냐? 네. 촛불 시민들이 태극기든 어르신들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태극기야 이런 식으로. 태극기는 사실 우리 모든 국민에게 그렇습니다. 정말 우리가 올림픽을 봐도 금메달을 따도 참 가슴 벅차고 월드컵 네. 때도 그랬는데 네. 그들에 의해서 태극기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상징적인 이 태극기가 폄하되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점점 현상이 벌어지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. 네. 현장에서 보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태극기 모독행위다. 그렇죠. 태극기를 모독한 거다. 사실은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항일운동을 할 때 태극기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 태극기의 의미가 어떤 건지 오늘도 마침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에 그렇죠. 그런 날인데 그 태극기의 의미를 폄훼하는 거 아니냐. 오늘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좀 들었는데요. 이 우리 국민의 상징인 태극기를 또 성조기하고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사실상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부패 행위, 국정농단을 엄벌하자는 취지에서의 촛불을 국민들이 든 것이었는데 태극기를 그러면 부패를 수호하는 데 쓰자는 거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태극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어떤 것이 애국인지 좀 다시 생각을 그러니까 부패에 동조하는 것이 애국인지 그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그걸 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죠. 그걸 이제 무조건 뭐 종북, 뭐 폭도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몰아가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녹취를 해놓은 저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좀 익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취재원 보호를 해야죠. 네, 제가 왜 그러냐면 고부가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제됨으로 의심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거래되는 현장이 포착됐던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며느님은 그 10만 원을 받아갔습니까? 그분은 절대 못 받을 수가 없어갖고 자기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면 그 시아버지에게 7만 원, 또 며느리에게 10만 원을 건넨 마스크를 쓴 중년의 남자는 누구예요?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모집책이 있는 것 같아요. 모집책?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몇 명을 모집했으면 희한하게 이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면요. 순수하게 오신 분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.
제가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순수하게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? 예, 개인적으로 상당수가 오신 분들은 예. 뭐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좀 이렇게 조직적이나 그날 뭐 어디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였고 이주 노동자들이 나왔다고요? 예, 이주 노동자도 보려고 희한하더라고요. 어. 러시아 사람들도 보였고 아프리카 자, 그리고 이 집회에 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다른 포인트에서 이 돈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. 이런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. 예, 관제 데모. 예, 네, 관제 데모 의혹. 그리고 실제로 그 정경련의 자금이 네, 뭐 어버이연합 등 유입되고. 유입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. 그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.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. 저희가 제보자가 네. 좀 이거는 익명을 요구해서 저희가 네. 이거를 제대로 사실 녹취도 하고 어떤 그 증거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.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요. 시아버님이 박사모에 가입돼 있었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시아버님이. 시아버님이 예. 그러다 보니까 내일 꼭 탄핵 반대 집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 분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같이 가자고 예, 같이 가자고 박사모 계속 집회를. 박사모 집회에 젊은 애들이 꼭 그러니까 박사모 집회가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. 좀 뭐 유모차도 등장하고 좀 젊은 분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갖고 빈 유모차가 등장했어요. 그렇죠. 예,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도 찍으려고 제가 사실 그날 유모차를 찾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좀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더라고요. 네. 딱 며느리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오고 싶고 네. 또 시아버님의 말이니까 거기 가서 박사모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날 무렵에 이분들이 깜짝 놀랄 장면을 본 거죠. 갑자기 마스크를 쓴 좀 중년의 남자가 오더니 네. 시아버님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일당 7만 원을 주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. 그 다음에 예. 이 같이 갔던 며느리가 깜짝 놀란 게 예.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 하니까 예. 갑자기 며느리는 수당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젊다는 이유로 3만 원이 더 붙어갖고 네. 그리고 이분이 그 인증샷까지 이게 다 현찰이에요? 현찰이죠. 인증샷까지 찍어갖고 이분이 지금 딱 봉투에 있는 것을 보고 제보를 하신 거예요.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니까 혹시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네. 저희가 증거는 지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. 네,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고. 예, 예. 저 엄연 증언도 네. 저희가 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. 예. 1인당 7만 원.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7만 원, 또 젊은 사람들은 10만 원을 주더래요. 네,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인 거네요. 그렇죠. 이렇게 그러니까 인원수를 채워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요.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차원에서 모이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.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. 그 7만 원을 받아가는 아버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싶네요.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아르바이트?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심정은 그거였어요. 아버님이 박사모 집회에 나가는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차마 그 아버님을 모시고 갔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던데 아버지는 좋은 일 하면서 돈까지 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 이 탄핵 반대 집회를 특징을 보면요. 이 구호가 참 무서워요. 계엄령을 선포하라. 네. 그 우리 사람들로 보였고 네. 좀 이상한 현상을 이상하게 그날따라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제가 볼 때. 아프리카 사람들도 좀 많았고 그랬는데 이 어떤 단체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은요.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.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섹터를 점령을 네. 해갖고 좀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아갖고 네. 그래갖고 이제 집회가 딱 끝나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명단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래서 그분이 다가오더니 서로 얼굴을 아니까 네. 한 번이 아니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 하니까 네. 거기서 며느리는 10만 원 근데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며느리는 안 받고 예. 아버님 7만 원을 받는 현장이 목격됐죠.
그러면은 그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 쓴 중년 남자가 누구로부터 모집된 그렇죠. 모집책인가 이제 이게 이제 취재 그렇죠.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. 그 저희가- 부분은 좀 취재를 앞으로 저희가 하셔야 그거는 되는. 앞으로 예. 그분이 분명히 전화번호나 어떤 카톡이나 연락책이 있으니까 네.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네. 앞에 상황은 좀 확인을 이제 그렇죠. 하셔야 되겠네요. 돈이 어디서 나오고 네. 도대체 누구의 그 윗선이 또 있을 거니까 그렇겠죠. 그것도 저희가 추가 취재가